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제75회 칸 영화제에서 한국은 배우 송강호 씨가 영화 브로커로 남우주연상을, 박찬욱 감독이 영화 헤어질 결심으로 감독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둬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이후에도 한국 영화의 저력을 이어갔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 헤어질 결심은 올해 칸 영화제에서 높은 평점을 받았고 많은 국가들과 수출 계약을 맺는 등 호평이 이어진 영화였습니다. 한국에서도 개봉되었고 최근 100만 관객을 넘었습니다. 이 영화는 유난히 2번 봤다, 3번째 봤다는 등 N차 관람이 많아서 더 화제입니다. 한 트위터 유저는 탕웨이 유죄인간이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게시했는데, 여기서 유죄인간이란 사람을 설레게 한 죄가 있는 사람을 뜻하는 인터넷 용어입니다. 탕웨이는 그럼 왜 사람을 설레게 한 죄가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이 영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영화관 무대 인사에서 탕웨이와 제작진은 헤어질 결심을 여러 번 본 사람한테 선물을 주겠다며 무대로 나오라고 했고, 13번을 본 사람이 앞으로 나오자 그가 선물로 탕웨이의 사인을 원한다 라고 했지만, 탕웨이는 호탕하게 웃으며 내 사인보다도 날 가져 라는 말과 함께 그 관객을 안아주었습니다. 자신의 영화를 진심으로 사랑해준 관객에게 배우도 진심으로 화답을 해준 것인데요. 세계가 사랑한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은 여러 가지로 훈훈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칸 영화제에서 화제가 된 일본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플랜 75라는 제목의 영화로 하야카와 치에 감독에게 신인 감독상을 안겨준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고 난 관객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영상은 고요한데 등줄기가 오싹하다. 이 영화가 다가올 일본의 암울한 미래를 상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너무나 심각해진 미래의 일본은 75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합니다. 이 법을 시행하는 제도가 바로 플랜 75입니다. 처음엔 이 제도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일본 사회는 차츰 이를 받아들입니다. 주인공 가쿠타니는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살아가는 78세 여성으로 호텔 청소를 하며 번 돈으로 조금씩 인생을 꾸려가는데, 그녀에게도 플랜 75가 조금씩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영화에는 정확한 연도가 드러나지 않지만 일본 관객들이라면 자연스럽게 3년 후인 2025년을 떠올리게 됩니다. 일본에서는 2025년 고령화 문제라는 말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선 전후 베이비붐 시기였던 1947년부터 1949년 출생자를 단카이 세대라고 부르는데, 그 수가 약 800만 명에 달합니다. 2025년에는 이들의 절반 이상이 75세에 이르며 일본 국민 5명 중 1명이 후기 고령자가 됩니다. 결국 의료비, 사회보장비 부담이 폭증하고 노동력 부족으로 경제는 점점 악화되어 노인들로 가득한 일본은 활기와 매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전망은 이미 오래전부터 일본을 짓눌러 왔습니다. 그래서 영화 플랜 75 속 담당 공무원들은 공원에 나가 노인들에게 죽음을 권유하고 원하는 때에 죽을 수 있어 너무 만족스럽다는 광고가 TV에서 흘러나옵니다. 영화 속에는 노인들을 공격하는 사건이 연이어 일어납니다. 이 영화는 묻고 있습니다. 사회에 도움이 안 되면 살아갈 가치가 없는가? 생산성이 떨어지는 사람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 배제와 불관용으로 가득한 사회에서 과연 누가 행복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든 큰 반발 없이 순응해버리고 마는 일본인들의 공기를 읽는 문화가 인간의 존엄을 말살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영화 속 내용이 일본의 쓸쓸한 미래를 암시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영화 속 내용이 미래가 아닌 진짜 현실이라는 점입니다. 이 영화가 화제가 되자 과거 노인에 대한 망언을 유난히 많이 했던 일본의 유력 정치인의 사례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2016년 아소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은 홋카이도에서 열린 자민당 집회에서 노인들의 소극적인 소비 성향을 거론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90세가 되고도 노후가 걱정된다는 등의 이해 안 되는 말을 하는 사람이 TV에 나오길래 그걸 보면서 언제까지 살아있을 생각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봤다. 소비를 더 해라. 노인들이 소비를 더 해주면 경제 부양으로 연결된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한 말이겠지만 고령자를 모욕하는 발언으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많은 발언이었습니다. 더구나 일본의 유력 정치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아소는 이 발언에 앞서 일본은 지금 1경 9천조 원이 넘는 개인 금융자산이 있다. 적극적으로 소비하지 않고 이렇게 은행에 넣어두기만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이다 라며 소비를 적극 권장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집안기업인 아소시멘트 사장으로 유복하게 살아서 그럴 수 있겠지만 이 역시 저소득층 노인들의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발언이라며 여론은 싸늘했습니다. 사실 아소 부총리의 망언은 너무 많아서 열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대표적인 것만 추려도 대만의 높은 교육 수준은 일본의 식민 지배 덕분이라고 말해서 문매를 맞았고, 노인 의료비를 언급하며 마냥 먹고 마시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의 의료비를 내가 왜 지불해야 하나, 노력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을 노력하지 않아서 병든 사람이 축내고 있다 라고 말해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2013년에는 노인이 어서 죽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라고 말해 구설에 올랐습니다. 이쯤 되면 칸 영화제 관객들을 오싹하게 만들었던 플랜 7호가 영화가 아닌 느낌이 드는데요. 이미 여러 차례 망언으로 비난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린 아소의 망언은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강연 석상에서 조용히 개헌을 이뤄낸 나치의 수법을 배우자 라고 했는가 하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토론하는 자리에서 아이를 낳지 않는 쪽이 문제라고 말해 일본 젊은이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지금 일본 젊은이들이 어떠한 이유로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지 일본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아이를 안 낳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방식으로 몰아갔기 때문입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망언 제조기라는 별명까지 얻은 정치인은 한국에서라면 퇴출을 당해도 12번은 당했을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 여전히 자민당 부총재의 자리에 있고 일본 정계에 요직을 두루 거쳤다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아소는 아베 전 총리의 맹우이자 둘도 없는 정치 파트너로 유명했습니다. 그런 그가 아베 전 총리가 사망했는데도 활짝 웃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돼 또 한 번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한 이후 추모 정국을 이어가게 된 자민당 정치인들은 선거 승리 회견장에서도 표정 관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보시는 장면은 기시다 총리와 아소다로 자민당 부총재가 당선이 확정된 후보자의 이름 앞에 승리의 의미를 담은 분홍색 종이 장미를 붙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기시다 총리와 다른 정치인들은 이틀 전 사망한 아베 전 총리에 대한 애도 기간에 웃음을 지으면 비난이 쏟아질 걸 알기에 애써 어두운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아소는 얼굴에 잇몸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이틀 전 정치적 맹우를 잃은 친구가 맞는가 묻고 싶을 정도입니다. 아베 전 총리의 사망으로 훈수를 두던 사람이 사라진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그야말로 앞으로 3년간 탄탄한 입지를 구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소다로의 입지는 불안합니다. 최근 일본 유력 언론들은 참의원 선거 압승으로 자민당의 안정적 집권을 이끈 기시다 총리가 다음 달 개각을 단행할 것이며,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를 부총리 겸 재무상으로 기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자민당 내 파벌에 소속되지 않은 스가 전 총리는 무파벌 의원들에 대한 영향력이 강하며 열린여당인 공명당과 우익 성향의 일본 유신회와도 관계가 돈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기시다로서는 무색무취하면서도 다른 정당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은 스가 전 총리를 중용하고 색깔이 강한 아소다로를 견제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지금 일본 정계의 가장 큰 관심사는 기시다가 이번 개각 때 아베파 인사들을 정리할지 여부입니다. 자민당 내 파벌 구도는 아베파가 93명으로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무태기파가 2위, 아소파가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시다 총리가 2위와 3위 계파 의원들을 자신의 계파로 끌어들여 결속을 강화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베라는 1인자가 사라진 일본 정치계는 지금 겉으로는 아베 전 총리의 애도 기간이라 조용하지만 안으로는 수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의원 선거 승리와 아베 전 총리의 예기치 않은 죽음으로 앞으로 3년간 지지 기반을 다질 절호의 찬스를 잡은 기시다 총리가 과연 망언 제조기 아소의 입지를 그대로 놔둘지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